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7일 마감시 안내드렸습니다. 이제 불법 공매도가 금지되었고요. 네, 오늘은 또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이 또 반대로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에코프로는 좀 반등을 했네요. 자, 불법 공매도가 금지되었고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가 이제 변화될 것인지 이제 그걸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쇼커버링이 들어왔나요? 들어올까요? 계속 앞으로 언제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더욱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지금 금감원에서 왜 자꾸 이렇게 불법 공매도를 하는지 제가 봐도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공매도 행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에코프로라는 종목의 공매도 잔고 누적 추이, 개별 추이를 이렇게 체크한 건데요. 단순히 10월달 한 달만 보더라도 공매도 잔고 수량이 174만 주에서 167만 주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누적 잔고가 줄어들었죠. 근데 실적으로 공매도 거래 일정에 보면 여기 보시면 종목별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10월 한 달 동안 매도한 걸 보시면 이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의 10%가 이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실질적으로 장중에 이렇게 3만 주 다 합쳐서 한 달 동안 공매도 나왔던 물량이 206만 주, 거의 200만 주가 한 달 동안 매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공매도 잔고 수량은 16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게 무차입 공매도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이키드 숏셀링. 예. 그게 의심이 된다. 그리고 대차 잔고도 보시다시피 여기 대차 잔고 보면 550만 주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차 상환도 되고 있고, 그러면 이 550만 주를 가지고 얘네들이 풀이 있으면 주식을 빌려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 없이 그냥 네이키드 숏셀링을 계속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는 거죠. 그들이.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숫자는 맞습니다. 대차에 대한 숫자보다는 크진 않죠. 예를 들어서 대차 잔고가 500만 주인데 공매도 잔고가 600만 주다 이러면 100% 이제 네이키드 숏셀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빌려서 하고 있어 라고 이제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라든지 뭐 국내 기관 투자자 공매도 측에선 자료를 이렇게 이제 입증을 하긴 하겠죠. 대신에 이제 매일 일어나는 이 공매도 거래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실적으로 매일 공매도가 나오곤 있으나 이게 실적인 누적 공매도량이 아니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신용도 매일 주식을 신용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내가 이 신용 계좌를 개설해서 그래서 1억이라는 신용을 빌렸다 하더라도 장중에 신용으로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버리면 누적 신용잔고에는 안 나올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신용잔고가 1%에서 0.7%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신용이 상환이 되었겠죠 다. 근데 실적으로 상환되지 않은 선상에서 계속 주식을 사고 팔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신용 반대매도 보시면 신용 반대매도도 심각하죠. 지금 50만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주가에 따라서 이렇게 급격히 신용잔고가 바뀌는 걸 보시면 주가가 얼만큼 변동성이 컸었는지에 대한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100만 넘었을 때에 비해서 지금 0.7%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신용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이 신용 반대매도가 털려나가고 그 다음에 그 반대매도의 신용을 물량을 누군가는 또 잡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쇼커버링 물량이 잡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제 공매도가 또 나왔습니다. 상세 하나 보면 이제 업팅룰 예외 체결 수량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문제인 거죠. 늘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 업팅룰 예외 체결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자들 LP들이 주식을 여기다가 85만 9천 원에다가 오늘도 공매도를 쳤습니다. 공매도 금지이지만 이들은 괜찮습니다. 이들은 공매도를 쳐도 돼요. 얘네들은 오히려 더 많이 쳤네요. 평상시보다. 오늘 주가가 올라가니까 좀 이상급등이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호가에 이렇게 4,500주, 1,900주 이렇게 호가를 계속 제시해주는 업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이
오늘은 공매도 쪽으로 주문을 낸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주식이 없는데 그걸 계속 호가를 유동성을 맞추려고 하다 힘이 든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신용도 하게 해주라, 우리는 공매도도 하게 해주라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거래를 하는데, 얘네들이 시세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LP들이 주가가 떨어질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주가를 낮게 호가를 준다든지, 올라갈 필요가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시장가부터 더 높게 호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굳이 매수를 안 해도 되는데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굳이 매도를 안 해도 되는데 추격 매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중에 팔아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물량들이 실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 가격이 와 이게 뭐 말이 되나 싶을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가 되는 거는 유동성 공급자들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도 왜 공매도가 나왔냐, 유동성 공급자들은 예외되어 있고 그들은 공매도를 시장가로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인 거죠. 예. 어쨌든 공매도라는 제도를 이제 꽂힌다면,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종목이 공매도가 되었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매매 비중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적 잔고까지, 요 지금 보시면 KRX에서도 오늘 2023년 11월 7일 기준인데 11월 2일까지만 누적 잔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적으로 누적 잔고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얘네들도 정확하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신용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종목별 신용 거래 현황에 대해서 누적 잔고율이 0.75%, 신용 잔고는 20만 주, 이게 전산화되어서 다 나오는 거죠. 예. 신용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용 계좌를 이용해서 신용 거래를 통해서 정확하게 전산화되어서 신용 매수가 되면 장이 끝나면 집계가 되는데, 이 공매도는 집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전화로 신한증권 특히 이제 신한투자로 창구에서 많이 물량이 나오니까요. 외국계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전화로 수기로 나 공매도 할 거니까 이거 1000주 공매도 쳐줘 이러면 공매도 쳐줘 버리는 거죠. 예. 대차하셨나요? 뭐 했어요. 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예. 대차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사 전화해가지고 저 신용 1000주 에코프로 사주세요 하면 기존에 주식이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아니면 현금이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그러면 받아줍니까 주문을?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우리 JP 모간이야. 너 나하고 계약 안 할래? 거래 그만하고 싶어? 아 그렇습니까? 그래 우리 지금 잔고가 얼마 있지? 한 2천억 3천억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공매도 친다는데 내가 그걸 꼭 굳이 에코프로 주식을 대차를 받아놔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해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되어 왔고, 그것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공매도를 많이 친다고 누적 잔고가 나오면, 지금 실시간으로 시스템화 되면 우리가 약간 불리해진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마치 암흑과 같이 무섭게 공매도를 쳐야 되는데,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노출되지 않냐, 우리가 그러면 나중에 쇼커버링 할 때 너무 힘들지 않겠냐, 자칫 내가 쇼커버링 하면 우리도 회사가 망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들의 편의를 이제 봐주는 거죠. 기관들도 뭐 마찬가지, 국내 기관들도 신한투자도 그들이 이루어내는 전화로 주문하면 수수료가 더 좋으니까 0.5% 받고 오케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저런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에서 네이키드 숏셀링이 이루어진 그런 연유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그런 제도를 충분히 고칠 수 있죠. 예. 왜 유독 신용이고 뭐 미수고 모든 매수고 매도고 다 전산화가 되는데 왜 공매도만 전산화가 안 되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 거죠. 전산화를 안 시킨 겁니다. 지금까지. 예. 굳이 뭐 전산화 시킬 필요 있겠어? 뭐 증권사들도 우리가 전산화해서 도움이 될 게 없는데, 이익이 되는 게 없는데 왜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외국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지난번 2022년, 2021년 공매도 개최도 개선에 그 내용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시스템화 시켜라, 전산화 시켜라. 근데 안 하잖아요. 지금도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는 뭐 이번에 공매도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오니까, 2차 전지주에서 공매도가 쏟아져 나오니까 공매도에 대한 2차 전지주가 대한민국 국민주들이 되어가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이, 많은 유권자들이 이 2차 전지 주식을 샀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와 이거 이쪽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렇게 망가지면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뭐 아무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제의 힘을 파워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들도 2차 선지주를 많이 사놨겠죠. 정치인들도 많이 사놨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문제가 있다, 진짜 심각하다, 내가 봐도 이상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국민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뭐 다 이게 이제 진짜 심각함을 이제 인지를 한 거죠. 예. 그 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하다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됐고,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1번은 시스템화입니다. 예. 전산화 시키면 그 다음에 전산화가 되면 이제 노출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왜 기울어졌느냐, 그 다음에 뭐 상환 기간도 명시해 두고, 상환이 안 되면 마찬가지 신용 3개월 동안 현금 입금되고 반대 매도 나가는 거, 주가 빠지면 반대 매도 나가잖아요. 근데 공매도는 그렇게 되나요? 예, 로스컷 있나요? 반대 매도 있나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증권사에서 야, 우리 지금 마이너스 50%인데 좀 더 기다려줘, 우리 어차피 현금 많잖아, 알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전산화되면 그런 것들도 무조건 반대매도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주가가 좀 에코프로가 오늘, 예를 들어서 어제 오늘 30% 올라갔다, 그러면 바로 쇼커버를 안 한 기관들은, 공매도 투자자들은 바로 오늘 반대매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제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개선돼야 된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정상화될 것이고, 어쨌든 뭐 오늘 주가가 다시 좀 밀렸는데, 뭐 이런 현상들은 일시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지금 주식시장이 반복되고,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의 어떤 모멘텀, 어떤 주가의 어떤 움직임의 가장 핵심은 기업 가치의 성장이거든요. 이익 성장, 가치의 성장, 뭐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서 주식시장이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그 기업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앞으로 기업 가치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기대감으로 떨어졌다가, 실질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실망감으로 인해서 또 추가 하락했다가, 뭐 이런 현상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주가가 30%씩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오늘도 마이너스 10%, 15% 빠지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은 꼭 공매도를 금지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특징,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컨트롤하는 어떤 움직임이 좀 특수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이해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본인 스스로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보시의 투자 성향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런 투자 성향이 아닌데 위험한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 테마주라든지 바이오주라든지 뭐 이런 급락하는 주식을 손을 대면 여러분의 인생도 굉장히 컨트롤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안전한 투자를 하시고 그냥 편안한 주식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늘 얘기 드리는 고배당주, 배당이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안전한 주식. 내가 10년, 20년이 지나도 이 기업이 망할 일 없는 기업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배당으로 충분히 50%, 100%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이 어떤 그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결국 원금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배당 5%짜리를 10년 투자하면 50%의 이익이 생기니까. 근데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어떤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뭔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마음만큼은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한 주식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주식, 고배당주, 현대차 이런 것들을, 어제도 안 올라가고 오늘도 안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회사는 이제 뭐 아무런 재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현대차의 움직임은 분명히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27만원 사놓고 배당 3%씩 10년 받았는데 30%씩 받고, 그 중에 20만원, 25만원, 30만원 넘어가는 순간이 왔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고 매도하고 나오면 그래도 한 40-50%, 100% 정도 수익을 전체적으로 다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반드시 그렇진 않겠죠. 17만원 사는데 뭐 15만원, 10만원 떨어지는 날도 오겠죠. 그러면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가 아니라 그냥 배당이나 받고 나중에 뭐 현대차 괜찮아지겠지 하면 20만원 돌아오거나 25만원 돌아왔을 때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영위해 갈 수 있는 거죠. 난 투자 생활을 힘들게 죽냐 사냐 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냐가 아니라 그냥 쉽게 내 자동차, 내 현대차를 투자하고 뭐 안중 만약에 나빠지면 뭐 자녀한테 뭐 증여해도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증여해버리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럼 나중에 10만 원에 증여했는데 뭐 30만 원 가면 아들이 이제 자녀들이 주식을 팔아서 수익 내면 경기 교육도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어떤 롱텀 전략을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투자가 맞는지, 남의 투자가 맞는지, 2차 전지가 맞는지, 현대차가 맞는지는 그거는 누가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 손가락이, 본인의 두뇌로, 본인의 어떤 심장의 움직임으로 주식을 투자를 해 나가면 된다. 라는 점을 다시 얘기 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공매도 추이를 계속 좀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힘든 하루였는데 또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